인도라는 나라를 우주 강국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죠. 미국, 러시아, 중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을 때 인도는 고작 그 몇십 분의 일 예산으로 우주를 향해 달렸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가난한 후발주자가 화성 궤도에 단 한 번만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나사도 러시아도 유럽도 첫 시도에서 실패했는데 인도만 성공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화성 탐사에 들어간 비용이 영화 마션 제작비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인도의 우주 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 줄여서 ISRO는 1969년에 설립됐는데 정확히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지 한 달 뒤였어요. 인도인들은 아폴로 11호를 보면서 영감을 받았지만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거든요. 우주 경쟁에서 1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뒤처지지는 말자는 철학이었죠. 미국이나 소련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역이 없으니까 효율과 절약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거예요. 실제로 나사가 한 달에 쓰는 돈을 인도는 1년 동안 써야 했으니 이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셈이죠. 이 검소한 철학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1975년에 첫 인공위성 아리아바타를 우주로 보내는데 성공했어요. 5세기 인도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이름을 딴 이 위성은 26면체라는 독특한 다면체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자체 로켓이 없어서 소련의 발사체를 빌려 타야 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위성은 발사 5일 만에 통신이 끊겼지만 인도에서는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됐고 이 루피 지폐에 수십 년간 이 위성 그림이 실릴 정도였죠. 소련에서도 1984년 우표에 아리아바타를 넣을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1979년부터 시작됐는데 인도가 드디어 자체 로켓 SLV를 완성한 거예요. 직경 1m의 높이 22m밖에 안 되는 작은 로켓이었고 4단계 모두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해서 저궤도에 고작 10kg밖에 올릴 수 없었거든요. 첫 발사는 실패했지만 1년 뒤 두 번째 시도에서 로인이 1호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고 이로써 인도는 세계에서 6번째로 독자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이후 인도는 빠르게 로켓을 개량해서 양옆에 부스터 2개를 붙인 ASLV를 만들었고 1992년에는 106kg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죠. 1993년은 인도 우주 역사에서 전환점이 된 해였어요. 20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집약해서 만든 PSLV, 극궤도 위소 위성 발사체가 등장했거든요. 이건 이전 로켓들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는데 고체 연료 1단과 최대 6개의 스테엄 부스터, 유럽 바이킹 엔진을 본뜬 액체 연료 2단, 다시 고체 연료 3단, 그리고 액체 연료 4단으로 구성됐죠. 이 조합 덕분에 저궤도에 약 4톤, 극궤도에 약 2톤까지 올릴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가격이 파괴적이었어요. PSLV로 1kg을 우주에 보내는 비용이 약 8,500달러였는데 미국 우주 왕복선은 18,000달러나 들었거든요. 이 가격 경쟁력 덕분에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인도는 저가 위성 발사의 글로벌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도를 찾았고 PSLV는 53회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뢰성까지 입증했죠. 물론 나중에 스페이스X가 재사용 가능한 펠컨9로 킬로그램당 2,600달러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 탄도가 바뀌긴 했지만 인도는 자신들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2008년 인도는 처음으로 지구 밖 천체를 향한 도전에 나섰어요. 찬드라얀 1호 달 탐사 미션이었죠. 목표는 달 궤도에 진입한 뒤 충돌체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는데 착륙이라기보다는 센서가 가득 든 상자를 궤도에서 달 표면에 내리꽂는 방식이었거든요. 다행히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고 충돌체는 달 남극 샤클턴 분화구 근처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달 표면에 도달한 4번째 우주기관이 됐고 더 중요한 건 이 작은 상자가 달 토양에서 물 분자를 최초로 공식 발견했다는 거예요. 2014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가 화성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망갈리안 화성 궤도선이 PSLV XL 로켓에 실려 발사됐고 성공적으로 화성 궤도에 진입했어요. 나사, 러시아, 유럽 우주국에 이어 4번째로 화성에 도달한 셈인데 진짜 대단한 건 다른 데 있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인도는 첫 시도에서 성공한 유일한 우주기관이었고 비용도 겨우 7,400만 달러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한 영화 마션 제작비가 1억 달러 넘었으니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한 편보다 적은 돈으로 실제 화성에 간 거예요. 인도는 발사체 개발도 계속 진전시켰는데
GSLV를 만들어서 정지궤도 능력을 확보했어요. 6개의 고체 연료 부스터 대신 4개의 액체 연료 하이퍼골릭 부스터로 바꾸고 3단에는 인도 최초의 수소 엔진을 장착했죠. 이후 GSLV 마크 3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거대한 S200 고체 연료 부스터를 양옆에 달았고 저궤도에 10톤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페어링 직경도 4m로 넓어져서 더 큰 위성을 실을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인도의 우주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2019년 찬드라얀 2호 미션은 인도 우주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 중 하나였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달에 착륙해서 탐사 로버를 내려보내는 게 목표였는데 비크람 착륙선이 달 표면 중간쯤에서 갑자기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추력기가 달 표면 쪽을 향하면서 감속이 아니라 가속이 된 거죠. 결국 비크람은 초속 100m로 달에 충돌했고 잔해가 수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졌습니다. 최근에는 SSLV라는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에도 나섰는데 이거 현대판 PSLV라고 보면 돼요. 지난 수십 년간 위성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굳이 대형 로켓이 필요 없는 시장이 생겼거든요. 파이어플라이나 로켓랩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든 상황에서 인도도 저글도 500kg급 소형 발사체로 경쟁에 뛰어든 거죠. 아쉽게도 첫 발사는 완전한 성공이 아니었는데 4단 로켓 중 마지막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서 추력기가 20초 연소해야 할 걸 0.1초만 점화하고 꺼져버렸거든요. 인도의 미래 계획은 정말 야심차요. 2023년 찬드라얀 3호로 달 착륙에 재도전했고 2024년에는 가간얀이라는 유인 우주 비행 미션을 준비 중이에요. 원래 2020년에 할 계획이었지만 안전을 위해 일정을 늦춘 건데 GSLV 마크 3 로켓에 3인승 우주선을 실어서 7일간 궤도 비행을 하는 게 목표죠. 성공하면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독자인 유인 우주 비행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인도 국제 우주 정거장을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금성 탐사 계획인 슈크라얀도 있어요. 금성 궤도에 진입해서 표면과 대기를 연구하는 게 목표인데 이건 인도 행성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미션이 될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시작했던 검소한 우주 철학이 이제는 인도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됐고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도 우주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성과 꾸준함, 그리고 실패해서 배우는 자세가 있으면 후발주자도 얼마든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나사 예산의 몇십 분의 1로 화성에 도달하고 할리우드 영화보다 적은 돈으로 행성 탐사를 성공시킨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